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출석을 했고요. 수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이자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5년 반 만인데요. 출석의 의미를 좀 짚어볼 텐데 일단 검찰에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본인 맞습니다.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이 소환됐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할까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들어가네요.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 게 지난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사단 출범한 지 꼭 41일째인데요.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공개 소환된 거는 처음이고요. 지난 2013년에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한 차례 소환을 받았지만 이때는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후에 재조사 때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업자 윤준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단 말이죠. 검찰이 그동안 김 전 차관을 부르기에 앞서서 윤중천 씨를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서 김 전 차관을 추궁할 내용들을 좀 축적했을 걸로 보이는데 결국 조사단의 조사 성패는 결국 김 전 차관의 심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 아마 늦은 시간까지 김 전 차관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부른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 뇌물수수 관련해서 윤중천 씨가 또 검찰에 아주 새로운 진술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중천이가 그동안 한 6차례 불려 나와서 조사를 했죠. 네.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있는데요. 본인이 2007년도에 양천구 목동 쪽에서 이 공동주택 어떤 신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학의 차관으로부터 이제 이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라든지 시공사 문제 이런 거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업이 잘 풀리면 나 거기 집 한 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뇌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그 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받지 못한 이유는 공동주택 그 신축 사업 관련돼서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집 한 채를 주지는 않았으니까 뇌물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뇌물죄는 잘 아시다시피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에 김학의 전 차관이 받지 않았음에도 뇌물수수죄는 적용이 네. 가능하다는 말씀. 자, 윤중천 씨가 6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진술을 술술 또 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 집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김학의 전 차관이 가져갔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하네요. 감정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중견 작가의 작품 같습니다. 근데 좀 그 진술 좀 애매한 게 본인이 사무실에 걸어두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놀러 온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건넸다는 건지 네. 아니면 가져갔다는 건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걸 대가를 가지고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건너간 건 맞는데 전체적인 정황에 대한 얘기 자체에 대한 건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00만 원 상당의 것이 넘어간 건 맞다라고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윤중천 씨, 이 뇌물 관련해서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윤중천 씨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한 200만 원 정도? 진국 가정에서 인사하라고 조금 이렇게 건넨 부분은 있는데, 뇌물을 줄 만한 사유도 없고, 또 수천만 원씩 줄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렇게 큰 돈을 건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몇 번 있습니다. 주로 식사하고 술은 그렇게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 것은 지금 윤중철 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서 또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위주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0만 원을 줬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고요? 방금 들으신 이제 윤중천 씨의 인터뷰 내용이 지난달 26일 저희 채널A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인터뷰 자체는 한 이틀 전쯤에 이뤄진 내용이었어요. 이때가 검찰 조사단이 이 윤중천 씨를 집중적으로 이제 소환해 갖고서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저 인터뷰에서 밝힌 200만 원이라는 돈은 지난 2007년에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장에 승진했을 때 윤중천 씨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검사장 승진을 하는데 좀 청탁을 좀 해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성의를 표시하라면서 2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밝혔던 건데 검찰 조사에서는 200만 원이 500만 원이라고 액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3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중천 씨가 계속 이렇게 진술을 좀 바꾸고 있는데 윤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건넨 액수는 조금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넨 시점은 최대한 먼 과거로 미루는 게 유리한 게 맞기는 한데요. 뇌물 액수에 따라서 이제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앞서 이 채널의 인터뷰에서 이 200만 원을 건넸다고 한 시점도 2007년. 그러니까 액수라든지 돈을 건넨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윤중천 씨가 어떤 법적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는 진술 전략이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같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을 뭐 요구하거나 받아야 또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해당이 되고 또 그래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목동 인허가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 또 뭐 시공사 문제 이거로 해서 집 한 채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밝혀져야 되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당시에 직무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1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까 집 한 채 요구했다는 게 뭐 2007년 2월이라고 그럽니다. 다 2008년 전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얘기하죠. 예. 사실 1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시점이었는지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대가성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등등을 모두 따져봐야 결과적으로 이 뇌물죄로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을지가 밝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학의 전 차관 또 그간 윤중철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해왔는데 뭐 드러나는 부분만 보면은 지금 뭐 윤중철 씨와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한 10여 년 넘게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2013년에 초에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접하고서 지인인 김 전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중천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이라는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통화가 있은 뒤에 윤중천이 어떻게 자신에게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잘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전 차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김 전 차관의 말이 바뀌어요. 윤중천이라는 사람 내 일을 봐주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지금 나를 음해하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경찰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는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중천에게 알려줘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의 말이 맞다면 김 전 차관,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자기 입으로 뒤집은 셈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윤중철 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검찰에서 대체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겠죠. 그런 다음에 윤중천 씨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대조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윤중천 씨 말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네. 대조조사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너무 윤중천 씨 말이 맞지 않다. 그다음에 그걸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조조사를 반드시 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일단 뭐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석 소식 짚어봤고요.